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jQuery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어떤 대상을 탐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 엘리먼트가 클릭 이벤트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s라는 거는 이벤트가 적용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이라는 요 녀석을 클릭하면 클릭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this가 되는 거고, 2번이 클릭되면 자기가 클릭됐으니까 2번이 클릭된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뭐예요? this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입장한테, A라는 사람한테 야, 너 이벤트 부여할게. 그러면 A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A를 말하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 나는 하면 누굴 말한다? B를 말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this라는 거예요. this. 그래서 this라는 거는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이다. 호출된 대상 엘리먼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 그래서 현재 코드 내부에서도 여기서의 this는 결국엔 누굴 말한다? div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탐색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클릭 당한 대상, 즉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녀석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탐색을 할 수 있어요. 탐색. 자, 그래서 이걸 돔 탐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AI 지금 뭐 도입해서 강사가 설명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강사는 여기다 뭐라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선택자에서 this를 이용한 부모, 자식, 형제, 조상, 탐색, 속성. 여기 보면 이제 this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한 현재 요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his라는 거는 아까도 이벤트가 부여된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 했던 거는 뭘 말했냐면 돔을 탐색하는 속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그죠? 여기 보면 페어런츠 노드 뭐 이런 게 있고, 페어런츠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클로즈의 최상급이 클로지스트란데, 뭐 클로지스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조상 선택자예요. 조상 선택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조건에 맞는 가장 가까운 조상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어런츠 엘리먼트는 직접적인 부모 요소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칠드런 같은 경우는 자식 요소. 그러면 자식 요소도 탐색을 할 때 자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번째, 첫 번째 자식, 1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식들을 탐색할 때는 차일드 노드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차일드처럼 퍼스트 엘리먼트 차일드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자식인 거예요. 라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SS의 선택자 개념만 알아도 이 개념을 지금 강사가 설명할 때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개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선택한다든지 조상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선택자들 또는 동생을 선택하는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자는 있지만 형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거는 CSS에 없죠. 그죠? 그래서 CSS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선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도 형제 요소를 선택할 때 next element sibling, previous element sibling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ext sibling, previous sibling 있는데 텍스트 노드도 포함하겠냐 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jQuery가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 지금 얘가 클릭당한 대상이 이제 this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디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스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좌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번을 선택했으면 2번을 기점으로 해서 형제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형과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은 프리비어스가 뭐예요? 이전이란 말이에요. 프리비어스가 이전이에요. 그럼 이전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은 얘를 말하는 거고 이후니까 얘를 말하는 거예요. 넥스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안쪽에다 쓰셔야 됩니다. 클릭 이벤트가 반영되어 있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디스 쓰고 있잖아요. 디스. 그죠? 그럼 여기다가 previous previous EL이라 쓸게요. 디스. 자, 디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뭐예요? 발생한 대상.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previous sibling element죠. 엘리먼트부터 오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가 콘솔 로그에서 previous EL이나 next EL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제가 얘를 클릭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를 기점으로 이제 시빌링 자체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빌링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면 이전 형제를 선택하고 넥스트는 다음 형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잘못 썼죠? 넥스트 엘리먼트 시빌링인데 잘못 썼죠. 그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previous 엘리먼트 시빌링 previous 엘리먼트 죄송해요. 소가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클릭한 대상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출력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왔어요? 1번 나오고 3번 나왔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을 기점으로 좌우에 있는 녀석들을 내가 뭐 했다?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여기 소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속성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은 뭐예요? 속성은 소가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냐면 previous EL에 자, 얘는 제가 리무브를 할게요. 자, 그러면 previous EL 기브라 써야 돼. 예, 죄송해요. 이렇게 써야죠.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번이랑 5번 클릭하면 에러 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1번 기준으로 형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을 해버리면 여기 1번이라는 요소 얘를 선택하면 동생은 있지만 형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얘 입장에서 형은 있지만 동생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1번을 선택했을 때 형이 있다. 즉 형이 존재했을 때만 요 클래스 리스트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add에서 적용해라. 그러니까 next 얘도 마찬가지예요. 5번에서 형제가 있다면 즉 동생이 있다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해서 색상을 입혀라.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옵셔널 체이닝을 합니다. 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자, 뭐라고 한다?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옵셔널 체이닝. 자, 옵셔널 체이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물음표 쓰는 게 끝이에요. 끝. 이 끝이에요. 이 끝이라고. 원래는 여러분들 조건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조건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옵셔널 체이닝을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약에 previous EL이다. 그러면 그때 요거를 실행시켜줘라 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 false로 처리된다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previous EL이 실제로 그 값이 true, false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들 변수에 true, false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이 비어있으면 false로 처리되고 값이 뭐라도 있으면 참으로 취급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요걸 안 해주지 마라. 얘가 참인 경우에만 실행해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참인 경우에만 실행해라 라고 이제 코드를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실행했을 때 아까는 에러 났지만 에러가 안 나요. 보이죠? 그죠? 에러 안 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문법을 쓰게 되면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옵셔널 체이닝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점 앞에가 물음표 붙이는 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previous element가 있다면 실행시켜주고 없으면 실행시키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여러분들 조건문 이렇게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옵셔널 체이닝 구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죠? 그죠? 잘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previous EL이라는 건 뭐예요? 정리해보면 형제 선택인 거죠. 형제 선택. 근데 형 선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선택이 따로 있죠. 이것도 사실 뭐예요? 그냥 동생이 아니라 인접 동생이에요. previous element civil next element civil. 그러면 얘는 검색 개수가 몇 개일까요? 검색 개수. 형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명. 없거나 한 명인 거잖아요, 형은. 그죠? 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관계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형이나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형은, 오빠는 뭐예요? 나랑 제일 인접해 있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위에 있는, 위에 확률로 돼 있는 형이 되겠죠. 있으면 한 명 있고 없으면 0명. 자, 인접 동생도 마찬가지. 인접 동생도 0명이면 0명, 없으면 없음.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통용되는 문법인데 jQuery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자, 형을 선택하고 인접 동생 선택하는 거 그냥 뭐 하면 되냐? 프리뷰. 끝.
이게 다예요. jQuery 이게 다라고요. 오히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jQuery는 이렇게 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를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하면 이것도 변수로 담아줄 수 있어요. 그 변수명 앞에 여기 달러 한 다음에 디스 붙였다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변수명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법인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변수라고 변수. 끝. 그러면 어떻게 쓴다? 지금 이제 변수를 안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리무브 안 썼죠? 리무브 써야죠. 자 똑같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프리뷰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담는 걸로 그냥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잘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프리비우스 엘리먼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프리비우스라는 건 뭐라고요? 바로 형제다. 형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